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2월 18일, 내일이면 이제 연휴 끝이죠. 2월 19일부터 내일 장이 열리는데, 뭐 이제 내일 장에 이제 올라올 2월 19일 날 레포트로 이제 제출된 겁니다.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선아가 결국에는 이제 오랜만에 레포트를 냈죠. 근데 김선아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민용은 오히려 어떤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못 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김선아는 좀 더 냉철하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김선아가 더 냉정하고 침착할 것 같아요. 이런 레포트나 분석 낼 때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주가는 38만 2천 원으로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58만 원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0만 원대까지 올렸다가 이제 현재 주가 38만 2천 원인데 목표 주가 58만 원까지 올려놓은 거 보니까 역시나 사도 된다. 사는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제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볼 겁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제 그 2026년 2월 19일 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8일이니까 내일 나올 겁니다. 내일 발간될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자, 동사는 첫 에로스타트를 끊었고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릴베고스토미그 요거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릴베고스토미그가 임상일상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 항체가 임상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임상일상 들어갔고 자, 그래서 파트너십의 공고함도 확인되었다. N02 역시 이제 임상일상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아마 임상일상 중간 결과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GSK하고 젠펄리도 26년 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뭐가 또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긴 지금 안 썼네. 임핀지가 임상일상에 들어갔습니다. 임핀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 뭐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임상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금년에 뭐 있습니까? 제가 다 써드렸긴 하지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산도지의 시밀러들이 이제 들어갈 때 됐습니다. 산도지 시밀러들이 들어갈 거니까 그거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난 1월에 젠펄리가 계약 규모가 좀 작았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단일 품목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할로자임이 GSK랑 이제 계약한 것을 품목이 아닌 타겟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알테오젠 것보다 마일스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젠펄리 계약 때 우리가 실망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단일 건이 아니라 여러 건 복합으로 터지면서 이중항체도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터질 거다. 2조 단위까지 예상을 했었잖아요. 하여튼 조 단위 넘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젠펄리 단일 품목 하나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몇천억으로 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실망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망한 거지 다른 실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김선아 씨는 이렇게 썼지만 그 다음에 이제 PD1, PD-L1을 타겟으로 하는 단일항체 이중항체가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 하에 알테오진이 타겟 독점 계약을 했더라면 요런 거 릴베코스토미그나 도스탈리맙 이런 계약은 기대할 수가 없었을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그리고 에너투어 같은 이런 단독 계약과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았다. 맞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4천억이면 나쁜 거 아니다. 응? 그 다음에 1조 원대 계약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 품목에 대한 패키지 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망할 건 없는 거죠. 어차피 이중항체질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 걔네들이 만약에 낼 때 그거 하나만 내지 않고 여러 개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패키지 딜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중항체 패키지 딜이 빠르면 이번 연도의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키투라다 충격은 충분히 반영된 주가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김선아 입장은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키투르다의 비중 요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6%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인 기술료 수익 추정치와 비교해도 일치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김선아의 생각도 저랑 비슷하죠. 저는 쌍바닥 잡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쌍바닥 잡았기 때문에 더 빼진 않을 거다. 더 빼진 않을 거다. 저랑 일치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김선아 생각은 뭐냐면 추가 기술 이전 계약 나오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거다. 예,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는 여전히 하반기로 예상한다. 예, 그래서 NDR 주요 질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이거 이제 써놨어요. 그건 이제 뒤에 봅시다. 자, 그래서 알트비포 기술 수출 계약은 이제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타기 비독점, 그다음에 머크, 그다음에 인타스, 그다음에 산도즈, 다이시산쿄,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된 곳과 이제 요거 진행을 했고, GSK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요 밑에 이제 뭐가 생길 거냐? 이중항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중항체 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들었듯이 ADC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런 거.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올해? 빠르면 올해. 그리고 꼭 나왔으면 하는 게 뭐예요? 체중 감소 제초. 한 달 제형 계약을 공동기술 개발도 상관없으니까 올해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알테오젠이 테사로하고 도스탈리맙이 이렇게 요 정도 금액으로 나왔다. 그럼 할로자임이 최근 한 계약보다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로자임 주요 파트너사의 로열티 추정치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요거는 뭐 로열티들이 어땠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대 받은 것들도 꽤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4%대 받은 것도 있고 3%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인타스와의 계약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미드 싱글 디지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Ranging from mid single to low double digit on sales. 자, 미드 싱글 정도는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4에서 6%라고 사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물론 어민용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하지만 어쨌든 일단 믿는 게 맞다. 4에서 6%다.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키투르다는 첫 계약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기간도 길었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앞에 좀 마일스톤 좀 많이 받은 걸로 했죠. 마일스톤까지 따지면 한 5, 6% 정도, 5%까지는 받은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딴 거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 이제 분기별 매출 추정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키투르다 SC양 제품 매출은 키투르다 SC 추정 매출의 4%로 추정하고 있고, 키투르다 SC는 상업화 단계로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임상시로서 공급되는 제품 매출은 추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2026년 1, 4분기, 그다음에 4, 4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 이게 10억 원이니까요. 이거 이제 500억 원입니다. 적은 매출 아니죠. 제출액 500억.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100억 원 단위로 가는 거예요. 아니 1000억 원 단위로 가는 1150억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품 매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냐? 요때부터는 300억 정도 잡히네요. 그쵸? 그래서 올해는 계속 300억씩을 잡아놨습니다. 제품 매출을. 300억씩 잡아놓으니까 3, 40이면 이것만 해도 1200억이 되겠네요.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 이렇게. 매출이 나쁘지 않다. 1200억 정도로 잡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2027년이 대박인데, 이때는 5400억 정도 잡아놨어요. 매출로. 제품 매출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건요. 그 다음에 용역 매출로 따지면 이것도 5340억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 매출은 조금밖에 안 잡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매출 원가가 요 정도 나올 거고,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써놨죠. 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2027년에는요, 김선아가 이게 써놓은 거 잘 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조단입니다. 어쨌든 매출액은 조단이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조정을 했네. 약간은 하향 조정했네요. 영업이익을 이제는 약간 하향 조정했어요. 보니까 하향 조정해서 6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천억. 역시 좀 내렸죠. 영업이익을. 이건 좀 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2027년. 그래서 조단위 영업이익은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추정은 조금 줄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 한 7천억까지는 얘기했었는데 6천억으로 줄었네요, 영업이익을.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NDR 중 주요 질문 요약해 보면 배당은 어떤 컨셉이냐? 꾸준히 배당할 거다라고 합니다. 배당하지 말고 자사주 매입하고 그거 소각하라니까. 이놈들 참 말 안 들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평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자사주를 사면 아직 회사가 저평가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열려 있다. 자사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라는 거지. 자사주 사라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면 아니야, 배당은 하지 마. 니네들 최대주주나 대주주들 배불리는 배당을 뭐하러 하냐. 우리한테는 그 배당 그 금액들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자사주 해가지고 소확해줘. 주식이나 주가나 더 올릴 수 있게. 자, 이전 상장 관련 계획은 뭐예요? 주총을 열어서 위원회 관련 구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심사위원회,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갖춰야 한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거 갖춰야 돼요. 이거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 주총에 그냥 해라 이거. 그래서 이번에 주총 하잖아요. 그때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회이사 충원해야 되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니네 내부 인사들 꽂아줘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빨리 하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위원회 운영 실적도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비심사 청구를 하고 거래소에서 45영업일 검토한다. 그래서 보통 3월 이사에 통과되고 2, 3개월 내에 위원회 갖추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하고 심사 약 2개월 정도. 그래서 올해 말에 상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코스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주주들이 다른 요구를 하고 있어 좀 더 고려 중이다. 그런데 회사의 궁극적인 코스피 이전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는 주주가치 측면에서 제거 고민하는 거다. 이 로열티 이슈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문제가 될 우려가 당연히 없죠.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에서 얘네보다 돈 잘 버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되는데 뭘. 자, 그다음 코스피로 이전하는데 키투르다 실적이 필요한 건가? 3년치 전망치 당연히 이런 큐렉스 매출 추정이 들어가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왜 뻔한 질문들을 많이 했나요? 이런 건 할 필요 없는 질문들인데. 자, 로열티를 공개한 상황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이거는 뭐 커뮤니케이션 그거다. 상호간의 비곡장 머크가 깨진 건 당연하지. 이번 일 같은 일은 당연히 없어야지. 자, 계약 시에 키트루다 정도 평균적 로열티지 아니지. 이거는 첫 번째라서 조금 로열티 적게 받은 거고, 그다음에 마일스톤의 로열티도 추가된 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좀 크게 받았다. 독점 계약 변경되면서. 그쵸? 그걸 얘네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지를 줬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선택한 게 이거였다. 그리고 로열티는 대신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최대한 더 받은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다른 계약들은 시장에서 통해는 미드 싱글이랑 더블 디지트로 보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충 4에서 6%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NO2가 3억 달러, GSK도 거의 3억 달러 플러스 로열티 구조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요. 이넨즈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넨즈 그 바이오시밀러를 써가지고 할레르는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먼저 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에는 특허가 없어서 쓰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제약사들로부터 우리 알트 B4는 어프로브 되지 않았냐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약사들의 CMC 팀에서 지금 당장 협의하기에 BS가 너무 이르고 바이오시밀러가 너무 이르고 불안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그래서 이넨즈 바이오시밀러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면 더 체감할 것이. 그래서 이게 이넨즈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늦어질 거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 오리지널리티 여기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비 환자를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특허 늘리기 위해서 우리 제품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특허 절벽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 입증되지 않은 일렉트로파이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지금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자, 영국은 가처분 소송란을 인용 안 됐죠.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 결과. 독일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 그래서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지만 2월 3월 특허 무효 심판 관련 예비 판결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 독일과 관련돼서는 이 가처분 소송은 인용됐지만 결국에는 특허 무효 심판 관련 예비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엠다제 특허 등록도 안 해뒀고 유럽 주요 국가에서만 분쟁이 있을 건데 그것도 거의 다 문제 없이 해결될 겁니다. 자, 생산시설 관련해서 2,500억 정도인데 올해 얼마 정도 투입되느냐. 올해 안에 착공은 되겠지만 3년 정도 건축되기에 3년 정도 나눠서 투자할 것 같다. 이거 착공은 좀 빨리 하지. 굳이 이렇게 느리게 할 필요 없이 빨리 해서 생산도 빨리 생산 물량도 받았으면 좋겠네. 개런티를. 자, CDMO 생산은 어디에 맡겼는지 유럽, 중국, 국내 다양하게 맡기고 있다. CMO 늘리려고 미국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관세 때문에 미국 회사들은 모두 미국 CMO를 선호하는 듯. 그래, 이거는 이제 미국 CMO에 좀 맡기면 되니까. 공장 DS 규모는 얼마나 되고 DP까지 하려는지 이런 거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 28년 되면 큐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있을 것이기 종합적으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 DP는 바이알에 담는 정도까지다. 자, 그래서 2028년에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도 어느 정도 개런티 받을 수 있는 거죠. 2028년. 그럼 공장 빨리 지어야지. 지금 늦었어. 지금 26년인데 바로 착공 들어가지 올해부터. 자, 그 다음에 로열티 전환 시점은 3에서 4년 정도 생각한다. 그럼 202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 하면은 2028년이나 2029년이에요. 제가 예상한 거 똑같죠?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입니다. 자, 그래서 2년 뒤에는 30-40%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뀌면 모든 세일즈 마일스톤 수련이 가능한 수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일스톤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은 마일스톤이 얼마다? 10일 정도 됩니다. 10일이면 얼마냐? 대충 1조 4천억 정도. 그래서 세일즈 마일스톤이랑 별개예요, 또. 이거. 자, 그 다음에 SC 침투율을 공격적으로 30-40%까지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머크가 오히려 보수적이다. 더 많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툴라 단독 치료 영역이 65%다. 나머진 병용인데 그 다음에 경규제 병용 10% 정도. 단독하고 경규제에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65에다 10% 더하면 7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4%는 30에서 40%는 보수적인 숫자다. 그래서 차로 2시간 타고 가서 누워서 30분. 근데 SC는 의원이나 클리닉에서 놔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 주사로 바로 놔서 5분이면 끝난다.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주주들의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퀴트르다 큐렉스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랑은 제가 보기엔 큰 상관이 없다. 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약가이나 리스트에 올려가는 건데 어떻게 보는가? 자, 키투르는 14년에 허가되었는데 그의 흑석정원은 어쩌고저쩌고 이거 받았고 뭐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29년도부터 약가 인하가 될 거다. 약가 인하가 얼마 될지는 IRA 협의에 돼야 된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매출 감소 크진 않을 거다.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피하 주사로 환자 옮겨 놓으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빨라질 거다 이 얘기예요. 이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빨라질 거라고 보는 건데 저도 그렇게 보지만 사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논리상으로도 맞아요, 그게. N2 임상 진행 상황은 임상 일정에 하나는 도주 올리면서 하나는 픽스인 것 같은데 앞선 하나는 26년 내 임상 완료할 것 같다. 환자가 많지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다이치 상가 이 임상을 공개할지는 모르겠다. 아, 이게 좀 아쉽네. 이 임상 일상을 두 가지로 하고 있대요. 하나는 도즈, 하나는 이제 용량과 관련된 뭐 하나는 이제 픽스, 용량 올리는 거랑 이제 픽스된 거 이렇게인데 하나는 2026년 내 임상 완료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PD-1 VGF 이중항체 타겟으로 에러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특정 타겟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아, 이 말이 좀 걸리네. 특정 타겟은 아니다. 다만 이중항체라도 PD-1이 들어있으면 할로자임은 PD-1 타겟을 이미 BMS에 주었기 때문에 계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다 무조건. PD-1 타겟은 우리가 무조건 받는다예요. PD-1 들어간 이중항체 타겟은 무조건 어디로밖에 못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밖에 못 온다 이거예요. 알테오제는으로밖에. 자, 추가 계약은 언제 기다릴 수 있는지. 올해 여러 건 할 수 있을 것.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해요. 올해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10개에서 동시 논의 중이다. 여러 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2건이면 여러 건이라고 안 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최소 3건. 회사에서는. 어떤 회사는 DD 상태에 있다. 순차적으로 올해 해나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올해 저는 3개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계약이. 많으면 3개. 적어도 2개는 나올 거다. 회사 쪽에서도 한 3개 정도 생각해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개라고 하죠. 여러 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건. 그냥 아예 그냥 2-3건이라고 해버리지. 자, 2-3건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시장에 반응이 좋을 텐데. 작년에 밀린 거 하나랑, 그죠? 이중항체 하나, 그다음에 ADC 하나,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옵션 계약한 거, 그거. 하여튼 3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동기술 개발까지 합하면 이제 4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바랍니다. 자, 할로자임 소송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할로자임은 뭐 계약에 영향 없죠. 지금 저기 몇 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문제 없다. 12월에는 옵션 계약은 어떻게 하다 나오게 된 건가? MTA 맺고 테스트해보고 물질 활수한 후에 계약 들어가는데 DD 시간 때문에 개발이 스탑되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 협정 맺고 피도 준다고 해서 옵셋했다. 아, 이렇게. 자, 올해 본 계약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건 큰 계약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거는 왠지 엄민용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엄민용이 예상했던 그 계약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계약이 나올 거다. 이제 그거는 언제다? 올해 아마도 나올 거다. 자, 그래서 계약 가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작년에 2건 정도 기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GSKD는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겨울 휴가 시즌 등으로 늦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건이 지금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거랑,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12월에 나오는 옵션 계약. 그거 합하면 2개잖아요, 벌써. 근데 거기에다가 공동기술 개발 계약까지 나오면 하나 더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약만 3개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엔 요거. 요게 이제 미뤄진 게 이중항체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할로자임 고객사 중에 하나 데려온다고 했는데 그 계약은 언제냐? 자, 이거잖아요. 이건 GSK 자회사. 이거 이제 이게 그거잖아. 그쵸? 이거는 이제 벌써 얘기 다 끝났죠. 이건 할로자임 고객사 데려온 거예요. 테사로랑 계약한 게. 이건 뭐 2번이나 물어봤어. 올해 몇 개 정도의 딜. 올해는 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
보지 못했던 형태의 딜? 구체적인 딜의 개수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인데 다만 올해는 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딜을 해나가고 있다. 아, 이거 좀 관심이 가네. 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딜이다. 올해는 작년으로 따지면 옵션 계약 먼저 한 게 이거를 의미하는 딜인데 올해는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딜, 뭐 새로운 형태의 딜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계약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네. BD팀이 딜을 시작하면 여러 개의 계약을 같이 검토 가능한데 캐파를 더 늘리고 있다. 텀쉿 주고받으면 보통 3, 4개월이면 클로징은 가능하다. 예, 텀쉿 단계까지 간 데가 아마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예, 제가 보기엔. 이 바인딩 텀쉿인지 아니면은 바인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인딩 텀쉿은 뭐냐면요, 구속력 있는 계약. 예, 구속력 있는 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속력 있는 가계약은 해약하면은 돈을 뜯기기 때문에 계약까지 본 계약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텀쉿 주고받으면 3, 4개월 안에 본 계약 간다는 거예요. 회장님 지분 매각은 이런 거는 루머다. 알리아 시장 규모는 고용량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 파트너십 추진 중이고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한다. 파트너십은 빨리 해야지. 지금 3,000당은 다 했는데 빨리 해야지. 맞아요. 지금 늦다 좀 제가 보기엔. 아직 고용량 시장 점유율 10분의 1 정도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이게 증가할 건데 유의미하다고 봐야지. 예. 차라리 바비스몰을 새로 적용하지 고용량을 새로 사용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들었다. 예. 이미 적응되어 있기에 미국 알리아 출시는 특허 소송 상황 보면서 접근할 거다. 이러니까 늦어지는 게 당연하죠. 자, 밸류에이션은 멀티플을 38배 줬어요. 이렇게 줬고 주당 가격은 58만 원. 이렇게 38배. 38배 정도 되면 5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조 정도로 보는 거죠. 기업 가치를 31조. 자, 피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셀트나 삼바나 이런 거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에비타. 영업이익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SK 바팜이랑 비교하면은 시가총액이 좀 높죠. SK 바팜에 비해서. 이 높은 건 뭐예요? SK 바이오팜에 비해서 이건 이제 올해 기준을 본 거고 내년이랑 내후년에 이미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더블이 가잖아요. 더블. 그쵸? 그러니까 주가도 더블에 가 있는 게 맞죠. 당연히 시가총액도 그 정도 높아야 되는 거고. 그 정도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왜냐면 삼바나 이런 애들 비교했을 때 나중에 비교했을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세트리온이 이번 영업이익이 1조 7,300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도 3,500 왔지만 이제 내년에 7,000억이 될 거고 그 후에는 1조가 될 거니까 그쵸? 일단은 뭐 그 정도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계산한 거 보면 알테오젠 관련된 기술료 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핀지는 이제 나와야지 맞죠? 인핀지는 이제 임상 들어갔으니까 인핀지 2030년으로 보고 있네요. 2029년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매출은 2031년부터 보네요. 그쵸? 2031년부터 보는데 4천억 정도 보고 있고 점유율 5.8%로 보면 아니구나. 이게 억이 아니라 이거 얼마로 이렇게 돼 있구나. 어쩐지 뭐 이상하다 했네. 그쵸? 지금 저거 달러죠? 달러예요, 달러. 네,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기 때문에
기술력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산도즈도 보고 있고, 이렇게 산도즈도, 그 다음에 에너투도 기술 추정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뒤로 뺐네. 2030년부터 놓는 게 맞는데 너무 뒤로 뺐네요. 이 매출 발생 시기를 약간 2031년 정도로 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뺄 필요 있나 모르겠네.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산도즈 것도 이렇게 다잘렉스랑 오크레부스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31년부터 판매하는 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있네요. 리스크 할인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봤고, 환율로 계산한 거, 환율 곱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요게 원한가? 하여튼 저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매출액을. 매출액을 조금 내렸죠. 2027년에 매출액을 1조, 지난번에는 몇천억으로 봤는데 영업이익을 1조로 봤었는데 요거는 확실히 내렸네요. 6천억으로. 확실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내려간 겁니다. 얘네들 추정 주가도. 됐습니다. 뭐 이제 더 볼 거는 없고요. 64만원에서 58만원으로 내린 거는 맞아요. 내린 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나오면 밸류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김선아 얘기는. 계약 나오면 김선아가 아마 새로 요거 다시 짜야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다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이 새로 나오면 계속해서 밸류는 올라갈 거다. 근데 올해 3개 나온대. 3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개 나오니까 3개만큼의 밸류가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이제 요번에 이제 낸 거 보니까 봅시다. 제 뒤에 보면 이 보시면은 다른 것들보다 어쨌든 여기 들어갔잖아요. 도스탈리맙 들어갔죠. 도스탈리맙도 들어갔고. 근데 이제 여기에 계속 추가될 거예요. 추가될 거예요. 지금 이제 산도즈 시밀러도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임상 들어가면서 계속 추가돼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3개 계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매출 추정할 때 다 걔네들 임상 들어가면 걔네들 다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추정 매출 늘어나겠죠? 추정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늘어날 거고 당연히 주가 밸류에이션도 멀티플도 더 줘야 될 거고, 그쵸? 기업 가치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가격이 다시 60만 원대 가는 거는 올해 안에 가능하다. 제가 보기엔. 그 김선아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김선아가 되게 성실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번에 이렇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전환율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새로 파이프라인으로 추가되는 계약들이 올해만 3개가 나올 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3개가 나오면 그대로 또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그 10개가 작년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10개다. 그럼 추가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질 이전을 작년에 10개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 질문 이거 읽어보면 올해도 또 10개라고 하잖아요. 지금 10개란 말은 없나요? 본 것 같은데 제가. 아닌가? 제가 착각한 건가요? 제가 착각한 건가 보네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조심해야 돼요. 없네.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상상 속에서 한 말인가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어쨌든 지금 물질 이전 계약 작년 기준으로 10개였어요. 그쵸? 작년 기준 10개였고 작년에 이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또 올해 3개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뭐 6개가 또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그다음에 또 올해 또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10개 회사 동시 논의 중. 이거 올해 나온 대답이잖아요. 올해 나온 게 대답. 그게 작년에 물질 이전 계약을 10개랑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작년에 계약이 2개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상 9개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 올해 이제 다시 거의 10개 회사라고 하니까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관점 보시면 됩니다. 아, 어쩐지 제가 머릿속에서 지어냈다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역시 이 말이 나오죠. 예, 제가 기억력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지금 뭐 모든 주식이 밸류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주식이 밸류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 수렴해 갑니다. 예, 특히 대형주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알테오젠의 밸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거 명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